네, 한국제업방송 여성제치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떠나기 좋은 계절이죠. 이 봄에 여러분들 기차 여행 한번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주나 여수, 순천 등 남도 여행을 계획 중인 분이시라면 전통 달의 체험이 있는 기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좀 타보기를 권해보겠고요. 또 온양온천이나 군산, 익산까지 이어진 이 서해 금빛 열차에서는 기차 안에서 온돌마루와 또 조교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오는 주말 가족들과 함께 이미 여행 떠날 계획을 마치신 분들이라면 이 맛배기 여행이 좀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와 지금 30분 동안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2부 함께 여행을 떠나주실 분은요. 자타공인 최고의 사진작가이자 여행작가이신 박재진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지난주부터 박재진 선생님 뵀네요. 네. 예, 저도 뭐 여행 다니면서 열차 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열차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솔깃하죠. 예, 온천도 좀 즐기고. 예, 네, 예, 우리나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이어서 조용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 중 이 시간은 저에게 가장 꿈을 꾸게 하고 또 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박재진 선생님의 이곳은 오늘 어디 갈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실수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이기 시작해서 요즘에 아주 딱이다 이러면서 안 됩니다. 계속 고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 두루마기 입고 올 겁니다. 다음부터. 네, 다음 주에 홀을 하나 개발해서 와주세요. 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떠날 여행지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또 가까운 곳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일본 쪽인데요. 일본 중에서도 사실은 일본 여러 가지 도시가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방문했고 사실 일본을 떠나서 세계 여러 나라 도시 중에 제가 가장 방문 횟수가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요? 쇼핑과 먹거리가 너무 좋아서 매번 생각날 때마다 방문하는 곳인데요. 어. 자, 여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일본 후쿠오카군요. 맞아요. 네. 후쿠오카입니다. 근데 나날이 이 프로 방송인의 스멜이 스물스물 나요. 점점 소개를 네. 이상하게 해주시니까. 아니, 집에서 굉장히 연습하시나 봐요, 이렇게. 다음에 제스처나. 칠판 가져오려고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멋지게 네. 소개해 주신 곳 바로 일본의 후쿠오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고 또 방문을 계획하시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소개를 좀 먼저 들어볼게요. 예, 후쿠오카가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일본 도시가 후쿠오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방문을 많이 했던 이유가 일단 교통이 좀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네. 가기도 좋고요. 부산에서 또 배 타고 가기도 좋고. 어. 일본 여러 가지 도시 중에 공항에서 그 도심까지 가장 가까운 곳이 또 후쿠오카예요. 그래서 10분이면 공항에서 도심까지 갈 수가 있고 네. 도시 자체가 좀 작으면서도 교통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작은 네. 그 작은 규모에도 여러 가지가 다 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즐기기도 좋고 여유롭게 좀 쇼핑하시고 뭐 드시면서 다니기 굉장히 좀 좋은 곳이고요. 네네. 후쿠오카가 좋은 게 지금 날씨의 영향을 좀 받지 않고 그 오. 부산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네. 사계절 거의 좀 평온한 그 날씨라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우리 그냥 한번 부산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런 예, 느낌으로 외국이지만 갔다 올 수 있는 맞아요, 거리. 맞아요. 예, 예. 그런 편리함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서 사람들이 많이 저도 가는 것 갔을 같아요. 때 좀 느꼈던 게 부산 같은 기분이 좀 들었던 게요. 네네. 사람들도 다른 오사카나 도시,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는 약간 깍쟁이스러운 스타일이 좀 있는데 네네. 후쿠오카 사람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어. 성격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동안 일본에 정말 많은 곳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후쿠오카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 먹방과 쇼핑이 제격이른 곳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쪽을 네. 위해서 설명할 겁니다. 꼭 집어주셨으니까 또 알겠습니다. 특히나 기대되네요. 네, 먹방에
주력을 할 거지만 우선 그 전에 우리가 가면 무엇을 봐야 될지 볼거리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보기도 해야 되고 뭐 쇼핑도 네네. 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네네. 후쿠오카를 가시면 어쨌든 몇 군데는 가셔야 될 곳이 있는데 오늘은 좀 도시적인 분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은 캐널시티가 가장 그래도 유명한 그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캐널시티는 전통적으로 좀 유명한 그 후쿠오카의 중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위치도 후쿠오카 중심에 있고 여기는 이제 복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뭐 1, 2층, 뭐 3층까지 해가지고 쇼핑할 거리가 좀 많이 있고 위에는 또 이제 식당가들이 있어서 한 곳에서 쇼핑도 좀 즐기고 아니면 그 먹거리도 좀 먹을 수 있고 그 1층에는 분수대나 이런 정원 같은 시설이 있어서 가족들이 여행 가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가보면 일본 그 가족 단위로 이제 거기 나들이를 모셔가지고 네. 아이들하고 좀 노는 모습들 좀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뭐 봄이 되면 이제 꽃도 좀 많이 피고요. 그래서 캐널시티는 어떻게 보면 좀 역사가 좀 오래된 만큼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네. 가볼만 하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텐진 쪽에 가시면 아, 텐진은 네네. 약간 가로수길이나 압구정동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네. 텐진의 그 중심가는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이라는 쇼핑센터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쇼핑하기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고요. 네. 뒤쪽 거리를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길처럼 아. 카페들 거리들도 있고 술집들도 네. 있어서 아우, 예뻐라. 그런 거를 좀 돌아볼 만도 하고 네. 편집샵들이 굉장히 일본에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이 텐진 쪽 뒷골목에 가시면 그런 소규모의 그 의류샵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트렌디한 옷들 좀 구입하실 때 아니면 소품들 사실 때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 이제 명품 매장이긴 한데 그렇게 되게 중고샵 비싼 아니에요, 중고샵? 네. 그 명품 매장은 아니고요. 가죽공예품이나 이런 편집샵을 파는 곳이에요. 저도 네. 이곳에서 그 벨트를 샀던 경험이 있네요. 예, 네.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그렇군요. 있었고요. 예. 네. 네, 굉장히 쇼핑하기에도 좋은 예.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물가가 도쿄나 오사카보다 좀 싼 편이에요. 먹거리도 좀 싸지만 그 물건도 좀 싼 편이기 때문에 쇼핑하기 좋고요. 좋은 게 도시가 작아서 움직이기 좋은 게 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쇼핑 스팟부터 쫙 보니까 지금 너무 기분이 그럼요, 예.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했는데 네. 교통이 편리한 쇼핑 스팟은 또 따로 없을까요? 물론 이제 텐진이랑 캐널시티도 교통이 편리하긴 하지만 네. 요즘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곳이 또 하카다 시티라는 그 JR 하카다역, 그러니까 기차역에 마련된 대형 복합 쇼핑몰이 있어요. 네. 여기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시설도 좀 굉장히 많이 세련된 편이고 아.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기차역 위에 요즘에도 우리나라 뭐 왕십리나 서울 역사도 그런 쇼핑몰이 발달한 것처럼 하카다 네네. 시티도 이제 백화점까지 몇 개 입점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여기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시설도 물론 좋지만 브랜드가 최신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일본의 그거 중요하죠. 트렌디한 네. 브랜드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여기 또 아기자기한 샵들도 많이 있고 여기 뭐 쿠킹 클래스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 방면의 그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찾아서 가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아 이건 제가 지나갔다가 본 쿠킹 클래스인데 이게 최근에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네. 예, 쿠킹 클래스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사실은 뭐 그 우리나라 돈은 5,000원, 10,000원 정도만 내면 뭐 네. 1시간, 2시간 간단한 요리들을 배울 수 있고 뭐 베이킹 아, 같은 걸 요리 배울 수 배우는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뭐 하필이면 제가 갔을 때 또 커플로 또 이런 수업하는 시간이 나서 그러네요. 네네. 그러게 왜 그랬을까요? 아우, 또 예. 여기는 이제 제 하카다역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후쿠오카에도 신칸센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걸 타고 가면 예, 되군요. 규슈 전역으로 후쿠오카에서 원래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네. 원래 그 일본 본토에서 신칸센이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이런 최신 신칸센 열차를 타고 이제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한 군데서 쇼핑도 하시고 여행 갈 때도 중심지기 때문에 다 네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일본 하면 사실 아케이드나 아니면 지하상가가 많이 발전돼 아, 그럼요. 있는 예, 예. 그런 곳이 유명한데 후쿠오카에서도 그런 곳을 발견할 수 있나요? 제가 가본 일본 도시 중에 가장 지하상가가 발달했던 어, 곳이 아마 그래요? 후쿠오카인 것 어,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후쿠오카는 아까 말씀드린 그 텐진에 있는 백화점가라든가 이런 상점과 지하가 전부 다 그 지하 상가처럼 이제 지하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이동하는 지하도도 굉장히 거리가 좀 멀고 왜냐하면 끝에서 끝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분, 30분 정도 거리를 전부 다 지하도로 만들어놨고요. 그 지하도가 그냥 지하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상가들이나 이 샵들이 지하도에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내려가서 뭐 쇼핑도 하시고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와, 그래서 굉장히 잘, 백화점 그냥 예. 지하 무료 와이파이도 터져요 또 여기는. 그래서 오. 이 지하도라고 해서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런 지하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하에 있는 어떤 도시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네. 지하도만으로도 웬만한 지역까지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겨울이나 비가 올 때도 이동하기 좀 편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던 게 여기 샵들 중에 백엔샵이 있어서 그냥 백엔만 가지고 뭐 이런 네, 백엔샵. 소품 같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아기자기한 샵도 있었고 네. 또 재밌는 게 랭킹샵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일본 지역에 있는 가장 유행하는 뭐
샴푸라든가 이런 뭐 샴푸도 뭐 탑 1, 2, 3. 그다음에 여자분들 아이섀도우 화장품 같은 것도 1, 2, 3. 뭐 여러 가지 소품들도 일본 탑 랭킹에 뭐 한 3위나 5위 안에 드는 것들만 모아놓은 그런 샵들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서 요즘 트렌드가 또 뭔지도 좀 알 수 있었고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성이 트렌드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혼자 네, 가셔가지고. 아니 언젠가 사줘야 되는 저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정말 보니까 이렇게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우가 치나 천둥이 치나 정말 쇼핑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고 예. 그리고 정말 비싼 곳부터 정말 저렴한 100엔짜리까지 예. 정말 그야말로 쇼핑의 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같이 정말 애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여자들한테는 가야 너무나 예, 정말.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강한 곳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또 쇼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또 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리 영주 씨는 참 네. 자연을 좋아해요. 네. 아, 또 슈퍼맘 분들도 가족과 함께 네네. 거닐고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는 곳. 뭐 후쿠오카 자연 경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또 이제 어르신 취향을 좋아하는 영주 씨를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면 후쿠오카 어쨌든 바다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해변이 또 아름다워요. 모모치 해변이라는 곳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해변. 네. 일본 그 후쿠오카 명칭 뭐 시사이드 모모치라고 하는데 여기 가시면 그러니까 남해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부산 밑에 쪽이 이제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남해 바다를 볼 수 있고 또 후쿠오카에서는 북쪽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다와 해변이 있고요. 해변 풍경이 좀 아름다운 게 많은데 지금 사진에 있는 저쪽 끝에 있는 건 후쿠오카 돔이라고 해서 야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동구장이 없는데 또 그런 또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고 해변을 여유롭게 걸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를 후쿠오카 갈 때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여기 후쿠오카 가게 되면 아까 말한 텐진에 있는 백화점 지하상가에서 이제 이런 도시락을 사가지고 이 모모치 해변 달려가서 도시락을 또 먹는 또 여유를 또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네. 벤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저렴하게 식사를 좀 즐기면서 여유를 좀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 앞서서 이제 쇼핑 얘기 신나게 하고 있는데 영주 씨가 확 잘라버려가지고 네. 그랬는데 이 그림 보니까 또 막 해변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예. 정말 네. 후쿠오카는 3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정겨이 좋은 그런 모습도 이제 직접 찍어 오신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곳을 항상 찾아다니시잖아요. 전망대가 또 작가님께서. 되게 좋죠. 뷰가 좋으면. 예. 예. 후쿠오카에도 그런 곳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오. 후쿠오카 가시면 네네. 후쿠오카 타워가 있어요. 마침 또 모모치 해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네. 해변을 보시고 타워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높이가 한 234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높은 타워로 올라가시면 전망대가 위에 당연히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초고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저 가운데 보시는 게 후쿠오카 타워인데 네네. 아무 그러니까 TV가 세로가 아니다 보니까 위가 좀 잘렸네요. 어쨌든. 근데 몇 층짜리예요? 층수는 제가 안 세어봤는데 네네. 높이는 234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숫자가 외우기 쉽기 때문에 네. 올라가시면 이제 후쿠오카 전체 시내 풍경을 다 볼 수가 있고요. 네. 도시들이 뭐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낮에 보시면 좀 전체적인 멀리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경관이 좀 있고요. 반대쪽으로 이제 해변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데 부산 같네요. 좀. 그렇죠. 도시랑 또 네. 해변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바다 쪽으로 보면 저기는 이제 마리존이라고 해서 원래 네. 그 웨딩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공개는 안 되고 사실 웨딩 촬영이나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지금 공개되는 공간인데 네. 레스토랑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뻐서 후쿠오카 타워에서 보면 딱 내려다 보이는 뷰가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딜 가나 일관성 그러게 있어요. 말이네요. 어디 가나 이렇게 깔려져 있었던. 네네. 남산 타워에 있는 것처럼 전망대에 네네. 가면 꼭 이런 게 있는데 누가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거 저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모여야 되는 이런 자물쇠를 커플들이 가시면 좀 달아놓으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언젠가 가서 달아놔야 되겠죠. 네, 꼭 좀 달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볼거리 오늘 쭉 보고 있는데 영주 씨를 위해서 제가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먹거리를 좀 넘어가 보죠. 정말 기다려요. 네, 특히 네, 후쿠오카니까. 쇼핑 네, 양보하고 제가 먹거리 쇼핑 양보하겠습니다. 네, 네. 먹거리 좀 쭉 소개해 주시죠. 예, 후쿠오카를 제가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본 어디 가나 뭐 일본 전통 먹거리 많지만 후쿠오카 장점은 뭐냐면 도시가 작잖아요. 작지만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라 좀 많이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본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하카다나 텐진 사이가 그러니까 걸어가도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맛집들을 동선을 짜시더라도 다 간편하게 짜실 수 있게 좋고요. 후쿠오카 가서 가장 드셔야 될 게 일본 여행하면 늘 떠올리시는 게 아마 초밥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후쿠오카 가시면 초밥이 일본에서 뭐 최고로 꼽는 그 탑5 안에 드는 이제 초밥집이 또 있어요. 네. 야마나카에서 실시하는 곳인데 여기가 일본 오사카나 도쿄에서 먹을 수 있는 퀄리티를
이제 돈 너무 내고 사나요? 이제 드시려면 보통 한 20만 원 정도 가격대 선의 이제 초밥들을 여기서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오, 정말 저렴해요.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 초밥집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이게 또 장인 정신으로 그 셰프님들이 한 땀 한 땀 손수 지어서 다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네. 재료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아, 제가 그래 먹은 보이네요. 여러 가지 이 초밥들 생선들이 뭐 참치로 만든 초밥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그 작살을 던져서 참치를 잡는데 여기는 이제 줄로 낚시를 하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잡아 올린 참치를 갖다가 쓰시기 때문에 곱게 잡았군요. 곱게 잡아 상처 안 나게 잡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단가가 굉장히 비싼 초밥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만든 참치들이 해서 그렇게 퀄리티가 높고 대신에 가격은 좀 저렴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인기가 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건 호로록 먹는 초밥이죠. 예, 이건 이제 우니랑 이렇게 네. 우니 이쿠라 초밥이라고 해서 밑에는 밥이 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 숟가락으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네. 이거는 뭐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여기 쓰는 이제 초밥이나 이런 생선 퀄리티도 굉장히 좋지만 저기 이 들어가는 다른 뭐 간장이라든가 뭐 이런 와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고품질의 이런 네.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맛도 있고요. 또 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이제 스시를 드실 땐 보통 이런 테이블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주방장이랑 교감을 하면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테이블도 굉장히 이제 고가의 이제 장비를 갖다 놓고 쓰시기 때문에 좋고요. 네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회전 초밥집인데 네네. 효우탄 스시라고 여기도 후쿠오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초밥집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가성비가 좋은 초밥집으로 많이 알려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뭐 매장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전 초밥집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뭐 이제 접시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드시면 되고 접시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접시에 해당하는 가격을 예산에 맞춰서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접시 많이 쌓여 있네요. 저 옆에. 네. 저는 밥은 뭐 네. 일단 1접시 이상 네. 먹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싼 거 잘 안 먹고 좀 비싼 걸 좋아해서 아, 네네.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참치나 이런 걸 좀 많이 최대한 먹죠.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예, 장어도 네. 마찬가지로 먹기 때문에 접시가 늘 많이 쌓여 있고요. 아, 또 하나 참. 말씀드릴 거 이거는 이제 서서 먹는 초밥집. 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초밥집인데 왜냐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서서 먹어야 되는 아. 초밥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문하면 그때 만들어 주시는데 싼 게 한 75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지금 저희 지금 한 100엔, 뭐 150엔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돈은 네. 700원, 1000원 정도 한 개씩 먹을 수 있고요. 네. 대신에 싸다고 뭐 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료의 퀄리티를 낮춘다기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좀 낮춘 곳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는 웬만한 초밥집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갔었거든요. 일부러 네네. 호텔을 저 근처에 잡아서 네. 저녁에 뭐 가서 먹기도 했었고 그럴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초밥집입니다. 네, 네네. 제가 진짜 초밥 많이 하거든요. 아, 그쵸, 점심 그쵸. 많이 먹고 지금 생방하고 있는데 또다시 배가 고프네요. 그쵸. 여기 네. 후쿠오카 갔을 때 네. 스시집 초밥집 갔을 때 가보시면 네, 좋을 지금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와요. 꿀팁이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초밥을 드실 때 이제 보통 회전 초밥집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 이제 고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서서먹 초밥집이나 야마나카 사실 이런 고급 초밥집들은 셰프님이 직접 이제 그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단 가시게 되면 이제 못 드시는 초밥 종류나 생선 종류를 말씀해 주는 게 좋아요. 보통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네. 말씀해 주시기 훨씬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개를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오징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좀 더 어쨌든 같은 돈 내고 먹으면 좀 좋은 거 먹어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고급 초밥집에 가시게 되면 이게 원래 처음에 가면 이제 크게 물수건을 주세요 해서 손을 닦아 주시는데 그 옆에 그 위쪽에는 작은 천으로 된 또 이런 수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손 닦는 게 아니라 원래 일본 사람들 전통 방식은 손으로 원래 초밥을 쥐어서 이제 간장에 찍어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드시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것도 한번 해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하지 예, 말고 손으로 잡아서 한 입 먹고 나머지 그 손에 묻은 건 또 이 수건으로 그때 닦으면서 먹는 게 또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해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네, 몰랐네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워낙 뭐 일본 가면 하면 초밥 떠올리고 그리고 워낙 사진도 너무 잘 찍어오셨고 네. 못 먹는 저도 괜히 군침 돌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네. 이야기였으나 어쨌든 저는 못 먹으니까요. 제가 먹을 수 있는 앞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예, 모습이 앞으로 좀 나옵니다. 예. 네네. 뭐가 있을까요? 일본 하면 뭐 라멘. 네, 뭐 그렇죠. 이런 일본 거. 라멘이 네. 대표적인데 아, 게다가 네네. 이제 후쿠오카가 라멘의 또 종주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 네네. 이제 일본 라면은 보통 이제 뭐 간장 베이스나 뭐 된장 베이스인 소유라면, 미소라면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네네. 요즘에 트렌디한 음식 중에 하나가 돈코츠 라면이라고 해서 돼지 사골 육수로 만든 라면이
지금 인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큐슈의 전통 음식이긴 한데 원래 큐슈나 후쿠오카 가고시마 큐슈족의 원래 유명한 음식 라면이긴 하지만 네네. 지금은 일본 본토도 다 진출해서 다른 데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라면이긴 한데 어쨌든 발상지가 후쿠오카니까 드셔보는 게 좋은데요. 네네. 원조집이라고 하는 그 겐소 나가하마 라면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건데 여기 가시면 네. 돈코츠 국물로 만든 라면을 드실 수 있는데 어. 라면 면발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국물이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이게 돼지 사골 육수라고 해서 좀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 있을지 느끼하지 모르겠는데 않나요? 네. 근데 전혀 그 잡내도 없고 느끼지 않은 게 부산 가면 돼지국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국물이 그러니까 기름을 다 거들어가 만들기 때문에 좀 맛있고요. 이제 그런 게 좀 거부감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돈코츠 라면을 약간씩 변형시킨 라면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이푸도나 이치란처럼 양념을 좀 매콤한 걸 써가지고 좀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게 하는 라면들도 네. 있고 고명을 좀 다른 걸 써가지고 좀 네. 잡내를 더 안 나게 이런 거부감이 없게 하는 곳들도 있고요. 비주얼 자체만 좀 다르게 포장해서 네. 어쨌든 국물은 돈코츠 국물이고 돈코츠 라면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여성분들도 침상캔에서도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라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후쿠오카 가시면 무조건 이게 초밥은 못 드시더라도 돈코츠 라면은 꼭 드시고 오셔야 될 만큼 어. 가장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래요. 네. 네네. 해주셨어요. 이 다양한 라면을 한 번에 맛볼 수는 없을까요? 아, 당연히 그런 게 있죠. 네. 짠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네. 좋은 네네. 질문입니다. 아니 한 예. 곳에서 먹기에 네, 맞아요, 맞아요. 이곳저곳 다니기 시간이 좀 안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여러 명이 갈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켜놓고 맛보는 맞아요. 그런 네. 집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사실 도시가 작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동하는 거리가 뭐 짧아서 좋긴 하지만 라멘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라면집만 모아놓은 그런 오. 층이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캐널시티 5층에 가시면 네네. 라면집이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모여 있는 집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 푸드코트처럼 라면집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오. 일본 전국에서도 유명한 라면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인기 없는 집은 탈락을 시켜요. 어머. 뭐 새로운 오. 집들은 다시 또 집어넣기도 하기 때문에 예, 와. 제가 방문했을 때 한 3년 전에는 우리나라 그 부산정이라고 해서 네. 그 부산 이름을 달고 있지만 우리나라 그 냉면집이 하나가 들어왔다가 아. 3개월 만에 퇴출되기도 했어요. 사실 어머, 안타깝긴 한데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전국에서 유명한 그 맛집들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한 곳에서 라면을 먹고 그냥 가면 좀 아쉽기 때문에 여기는 미니 라면을 또 팔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 개. 예, 지금 사진에 보시기에는 미니 라면인데 반 공기 정도 해당하는 라면을 팔기 때문에 원래 라면의 반값으로 이제 작은 사이즈 라면을 시켜서 드시고 다른 집으로 이동해서 다음 라면을 드시고 그래서 저도 한 괜찮네요. 3개 정도 먹어봤는데 네네. 한 번에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맛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네. 가시면 라면마다 설명이 달려 있어요. 이 라면집은 뭐 국물이 좀 진하고 어떤 집, 또 이 라면 집은 뭐 면발이 어떤 집에서 라면에 대한 설명도 있기 때문에 네네. 취향껏 고르셔도 되고 어쨌든 가서 5개, 6개 집 중에 한 2, 3 정도 맛보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라면조차도 이렇게 백화점에 들어가서 정말 네. 쇼핑하듯이 예,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쇼핑하러 바빠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끼니를 제때 먹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밤이 돼서야 뭔가 배가 예, 고프다, 예. 야식할 거 없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예. 뭐 그런 음식거리도 혹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또. 제가 좋아하는 없는 게 없네요. 예, 네, 고기 네. 요리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네. 예, 그 야식을 먹을 때는 보통 꼬치구이를 또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포장마차 집에 가시면 좋아요. 야타이라는 곳이 또 후쿠오카에 되게 유명한 포장마차 촌이 있어요. 네. 나카스 강변에 가시면 이렇게 물론 뭐 사시미나 이런 요리도 즐길 수 있지만 포장마차 촌이 쭉 늘어서 있어서 라면집이나 꼬치구이집이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이제 뭐 닭꼬치나 이런 꼬치 요리를 그러니까 고기로 만든 이런 안주도 드실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생선구이나 이런 생선 요리도 드실 수 있는데요. 뭐 음식의 종류가 상관없이 다양한 집들이 늘어서 있어서 야식으로 드실 때 좀 좋은 것 같고요. 여기 가시면 그 뭐 사람이 많고 적은 집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취향껏 골라가시면 되는데 단점이 약간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비싸요. 이게 그래요? 둘이 포장마차인데요? 셋이 가서 야식으로 드시다가 네. 보통 한 4, 5만 원 정도 훌쩍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이 야타이라는 포장마차촌이 이 자체가 아마 자릿세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는 좋지만 좀 비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야식을. 저는 좀 처음에 많이 먹었더니 좀 나중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튀김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뭐 고기 요리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 취향에 맞게 한두 개 정도 시켜서 이제 술이랑 드시면 좀 재미있게 야타이를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음식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오늘도 지금 네. 말이 안 되는 클래스입니다. 지금. 쇼핑부터 음식까지 그래서 먹는 얘기기 때문에 클래스. 네, 너무 많은 걸 적었는데 후쿠오카에 대해서 예. 정말 꼭 챙겨야 될 팁이 있다. 이거 좀 알짜배기 정보 좀 주세요. 예. 네. 팁 되게 많죠. 팁이 네. 많은 게 이제 동선을 사실 파악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게 왜냐하면 후쿠오카는 100엔 버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100엔짜리 그러니까 그 100엔 요금을 내고 타면 후쿠오카의 주요 지역들을 다 지나다니는 그런 버스가 오, 있어서 괜찮네요. 이걸 타시면 홋카다나 아까 말씀드린 텐진이나 나카스 전부 다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 중에 그 중심가 도시들은 다 돌 수 있는 버스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좀 이동하시기 좀 굉장히 편리한 게 있고요. 또 후쿠오카는 좋은 게 저는 부산 여행이랑 겹쳐서 좀 많이 그러니까 병행해서 여행을 많이 하는 게 네네. 부산에서 그러니까 뭐 물론 비행기도 있지만 부산에서 코비라는 회속선을 타시게 되면 2시간 반 정도면 후쿠오카를 가실 수가 있어요. 가깝네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네네. 그 홋카다 항에서도 시내까지 한 10분이면 가기 때문에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고 또 배를 이용해서는 쇼핑을 많이 하셔도 무게 차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장점이 정말 있기 때문에 꿀팁인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부산 여행을 하고 후쿠오카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동시에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까지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제 정말로 다시 떠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쿠오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베스트 3 마지막으로 좀 꼽아주시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본 음식을 꼭 드시는 게 좋은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오사카 도쿄에서 비싸서 못 드셨던 초밥이라든가 그런 음식들을 꼭 즐기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후쿠오카에만 있는 음식이나 이런 문화 체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돈코츠를 하면은 반드시 드셔볼 음식이기 때문에 옛날 거의 뭐 교토에 지문한 게 있는 있으신 거 아니죠, 지금?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신소바처럼 꼭 드셔야 되는 네네. 음식일 때 꼭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네네. 세 번째는 쇼핑할 만한 아기자기한 브랜드가 일본 전국에서 유명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즐기시면 일본 여행에 좀 가까워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가지 음악으로 충분하네요. 후쿠오카를 그럼요. 떠나야 네. 되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생생한 사진과 정말로 살아있는 정보로 가득 30분 채워주신 박재민 작가님 그리고 조은주 캐스터 이만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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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퍼만 리턴즈와 함께 떠난 30분의 여행. 우리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후쿠오카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행 계획 짜고 계신 중이라면 이 후쿠오카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